안녕하세요. 국민대 전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법논리학과 법주사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논리학, 법주사학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앞부분에 우리 추리 논증을 한다고 그럴 때 추리를 이제 법논리, 논증을 법주사학,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리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자기의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것이 주로 이제 우리 법학에서 말하는 법학 방법론이 대전제, 소전제,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법논리학 하면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시험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것들은 이제 3단 논법 3개의 단이 있으니까 단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전제는 주로 이제 법 규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으면, 그 소전제로 이제 갑의을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그 대전제에서 말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 전제 규범과 그다음에 소전제에서 어떤 사태, 그러니까 갑의을을 죽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서 OX 포섭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건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또 이제 그게 광의의 구성 요건일 수도 있고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사형에 처한다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대전제인 규범과 소전제인 사태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그 법학 방법론이고요. 이런 법학 방법론에 있어서의 그 대전제로 두고 있는 규범, 그러니까 형법이든지 헌법이든지 민법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진 그 법규범은 절대적인 참의라고 보고,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사태의 포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법실중주의 법학 방법론으로서 입법 모호설, 그 다음에 대전제가 절대적인 참이라는 그런 입법 모호설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법과 도덕은, 그러니까 법실중주의 여기에서는 어떤 포용적 법실중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존의 법실중주의에서는 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관련성이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전제에서의 법 규범, 그러면 소전제에서의 사태, 그것이 포섭된다 안 된다. 그래서 OX. 보통 이제 추리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거죠. or nothing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죄이냐 무죄이냐, 이 둘 중에 일도 양단의 하나를 정하는 것이지 그 중간의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유죄든지 무죄든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3단 논법, 법논리학, 법학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결론, 또 추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 법의 영역,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도덕이나 무엇이 참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걸 따져나가는 어떤 철학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은 배제하기 때문에 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법 철학과 법 이론을 구분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조할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대전제 법규범이 있고, 갑의을을 죽였다라는 이제 사태 소전제가 있으면 그게 포섭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 법논리학 3단 논법에서의 그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따져가는 이 과정에서의 결론은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를 구별해서 요건이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따지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포섭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결론으로 따져놓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있어서 사형이든지 뭐 양형을 조정한다든지 요거는 또 구분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인데 가끔씩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효과 부분까지도 효과 부분을 결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요건만 봤을 때 대전제 소전제에 있어서 포섭이 되는지를 결론 따져 증명해 나는 내가 내는 이것이 이제 법학 방법론에 있어서의 법 논리학이고요. 그래서 요건과 효과가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하나의 주장, 그러니까 갑이 을을 죽였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포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지 처벌해야 되지 않는지 이렇게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논리적인 구조를 따져 나간다는 거. 그래서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증명을 함에 있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 앞에 그 전제하고 있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 사이에서의 논리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제가 절대적인 참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 소전제인 그 사태가 그 법규범 대전제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삐져나오거나 예외가 있으면 참이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참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아닐 수가 있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전제, 소전제, 그다음에 결론이 딱 도출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은 이제 동물이고, 그러면 인간 중에 동물이 아닌 식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전혜정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혜정은 인간이고 또 인간은 동물이고 이런 것들이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포함 관계에서 하나의 예외가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논리 구조 속에 안에서.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는 이런 것들이 분명한 그런 구조 안에서 그 증명해 내가는 것이 이제 법논리학이고요. 그다음에 법수사학이라는 거는 그 앞에 여러분들 뭐 암묵적인 전제 이런 것들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어떤 3단 논법을 따라서 그 추론을 해 가지만 대전제든지 소전제든지 하면 어떨 때에는 결론까지도 생략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상의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생략상담 논법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하게 하나하나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상에 있어서는. 가령 뭐 너 어디 아프니?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열이 있다. 그럼 열을 짚어보고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열이 있는 아픈 경우엔 열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열이 있기 때문에 난 아프다라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나가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그 3단 논법에 따라서 논리학적으로 그러나 그 일상의 논리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고 병원 가봐야겠다 이렇게 결론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디 아프니라고 이제 소전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제 생략한 채 이런 식의 이제 그 3단 논법 그 암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적인 일상의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학에 있어서는 그 논리학 같은 경우는 증명, 참이냐 거짓이냐 T 아니면 F 요 줄 중에 하나를 가려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그 우리의 일상의 그 논리에 있어서는 둘 다 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갑과 을이 서로 그 논쟁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참과 거짓을 그 따지는 경우에
갑이 오를 수도 있고 을이 오를 수도 있고 둘 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혹은 그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더 우리가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 타당하다고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나의 주장이 더 당신의 주장보다 옳다, 더 그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득해 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증명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득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논증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의, 그러니까 리걸 레토릭이라면 법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법의 영역에서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법수사학이고, 아까 그 법학 방법론은 법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 때문에 가치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것이 그 잣대,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담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영역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법에서 처벌한다고 했으면 처벌,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아무리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엄격한 의미의 법실중주의에서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법 이론이라고 하지 철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주로 가치 측면에서 뭐 정책의 타당성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 가치를 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제 법철학의 의미,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그 체석학적인 순환을 한다라는 거. 가령 그 앞에 수사학이 아닌 그 3단 논법은 그냥 탑다운식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도출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수사학에서의 그 설득해 나가는 논쟁에서 과정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법, 옳은 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법 무시하고 옳은 법만 찾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이 가지고 있는 실정법의 이제 한계, 그러니까 새로운 많은 사건들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된 이후에 또 새로운 사건들이 막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그 사실을 통해서 분쟁이 생각지 못한 분쟁이 일어났으면 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에서 또 바텀업, 그러니까 이제 사태를 통해서 법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수사학에서의 방법론입니다. 생략 3단 논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숨은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암묵적인 전제를 찾는 것이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략된 전제가 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에 설득하는 작업 중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근거로 해서 무엇을 전제로 저런 주장을 하는가, 그 숨은 전제가 뭔지, 무엇을 어떤 암묵적인 전제가 뭔지를 찾고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암묵적인 전제 사이에, 혹은 그 숨은 전제, 명증한 또 전제 다 해서 그 사이에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편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보편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보편 타당하다 그러면 그건 오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또 제 사람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것이 끝에 이제 논증 파트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과 평가에서 측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참이고 설득 가능하고, 그래서 약화와 강화 같은 건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 그 주장이,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나왔다, 혹은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는 일단 논리적 구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전제, 그러니까 주장이 전제인지 전제로 좀 혼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험 볼 때 오답을 고르긴 하는데 이렇게 논리적 구조 속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결론을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가령 낙특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찬성하는 거에 근거가 뭔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전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논리적 구조 사이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법수사학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에서 생략 가능하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생략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 통념이 있다 그러면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폐류나라는 이런 낙인을 찍게 되는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이 우리 서로 가족은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통념, 사회 통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령 갑이 을을 죽였는데 둘 다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고 한 사람이 아들이다. 그럴 리가 없지. 설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죽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그 안에 그런 말 언설에 그래서 생략된 전제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다음에 지표, 필수 지표, 어떤 게 지표이고 어떤 게 필수 지표이냐, 이건 논란이 좀 있지만, 이제 강학상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령 할머니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삭신이 쑤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비가 오면 할머니 삭신이 쑤시는데 할머니가 지금 삭신이 쑤시기 때문에 비가 오려나 보다. 이런 식의 3단 논법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껴 있는데 허리를 두드리면서 비가 오려나 보다 라든지 삭신이 쑤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수적 지표라는 거는 뭐냐면 감기가 있을 때 이제 열이 있다. 열감기를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너 감기 있나 보다.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가 있을 때 열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생략해도 무관할 정도로 서로 대화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생략된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논리적 구조라는 게 이제 전제와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3단 논법에서는 하나를 다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있어야 되고 법규범이 대전제로 있어야 되고 사태가 발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태와 법규범 사이에 어떤 포석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으로 도출을 해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그런 전제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일상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거나 논증을 하거나 할 때 논증 속에서 생략되어 전제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전제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혹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 속에서 생략되어 있는 전제가 뭔지. 첫 번째는 이제 결론을 따지고 그 결론에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제는 무엇인지, 그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럼 그 생략되어 있는 게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생략된 건지, 보편타당하지 않은데 생략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오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드리는 게,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위에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막 구박하면서, 넌 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냥 국민대 애들은 다 이 모양이냐 하고, 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일반화에 오르죠. 그렇게 보통 속된 말로 이제 싸잡아서 국민대 애들은 다 그래라고 하고 비판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반박,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국민대 학생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보편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반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대 출신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혹은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손석희 그 분도 그렇고, 또 뭐 이효리도 있고, 또 우리 국민대 출신 중에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보편타지 않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합리적 설득, 요거는 그 논리적인 형식성으로 편견,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형식성.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왜냐하면,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 연결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보다라고 이제 넘어가기 쉽고, 혹은 이제 어떤 편견, 뭐 꽃뱀 프레임이라든지 우리가 남이가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강화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류를 발견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제 법수사학에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거는 순서대로 이제 오는 순서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 제가 먼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먼저 복사해야 되겠다. 이게 순환 논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왠지 이제 그 논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또 편견을 갖게끔 하는 이런 것들, 비합리적인 설득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오늘 강의하는 것들은 이제 예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시중에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류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언어적 오류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오류들, 그런 거 대부분들이 이런 법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생략된 채 전제를 생략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이 말하는 것, 지금처럼 비합리적 설득에도 내가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은 이후에는 그게 과연 생략 가능한지, 이게 보편타당한 건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 오류가 보편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반박을 한다는 걸,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 추리논증에서 그 적성시험 추리논증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능정, 적성인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논증 분석은 앞에 이렇게 그 논리 구조를 이미 파악한 상태여야지만 그 논증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증을 분석할 때 일단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지 뭔지 찾고, 그 주장에 있어서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논리 구조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전제가 보편타당한지, 그리고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제와 결론, 그다음에 그런 구조 사이에서 어떤 논리 구조도에 있어서의 타당성, 오류가 없는지 반박 가능성, 보편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의한 논증 분석 후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수용할 만한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그런 논증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는 게 맞는가. 그게 이제 약화 강화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법적 적성에서 그 추리 논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